네, 안녕하세요. 해외 의치학대 입학부터 졸업, 약사, 의사 면허 시험까지 함께하는 메디피스입니다. 오늘은 영국 약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리고 영국 약사 면허 획득을 통해서 영국 약사의 미래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외 의치학대에 대해서 진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약사나 의사 면허 획득까지 하는 그 길은 일반적으로 유학원들이 알려주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해외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에 맞는 입학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과정도 있고, 또한 그 과정, 중요한 과정이 재학생 과정이죠. 영국과 같이 4년에서 5년간 재학생 과정을 유급 없이 GP 잘 관리해서 졸업까지 하고, 나아가서는 영국에서 면허 시험 합격도 하고, 또 학생에 따라서는 한국으로 리턴을 해서 한국 약사나 의사 면허 시험까지 패스해야 최종적으로 목표를 이루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저희 매트베이스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참여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영국 명문 약대이죠.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을 졸업하시고 영국 약사 면허를 취득해서 활동 중인 스캇 김 약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스캇 저는, 약사님. 네, 네, 네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국에서 UCL 약대를 졸업을 하고, 영국에서 하는 1년 그 예비 약사 프로그램을 밟고, 약사 면허증까지 취득을 하고, 현재는, 한국에서 약사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약사 예비 시험을 준비 중인 김옹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선 영국 약대 입학에서 졸업, 그리고 최종 약사 면허 획득까지의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학의 메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매년 전체 해외 유학생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제 유학생들이 가장 많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영국으로 유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약대에 대해서 인기가 상당히 높아서 뭐 영국 유학생들 중에 대략 30% 이상은 영국 약대 쪽으로 진학을 목표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왜 영국 약대가 많은 학생들에게 요즘에 인기가 많을까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보자면, 첫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 약대들 세계적으로 상위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약학대 탑 10에 5개가 영국 대학교다.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다음에 둘째, 영국의 32개 대학 모두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퀄리티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최고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셋째,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비하면 6년제가 아니라 짧은 4년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물론 유학생들은 1년 그 전에 입학 전에 1년 정도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치지만 실제 영국 약대 본과는 4년제다. 그래서 국립대이고 그다음에 학비 같은 경우에 미국의 반값 정도 되는 합리적인 학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카트 약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의하고요. 이게 저도 영국으로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선은 영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유명한 약대가 이제 노팅엄이나 뭐 UCL 같은 좀 세계적으로 알려진 약대들이 있어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에 비해서 확실히 학비가 좀 싸다는 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영국에서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국 약대 입학을 위해서는 유학생들은 이제 필수로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스컨 약사님은 파운데이션을 거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진학을 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까지 사실 졸업을 한 뒤에, 이제 영국에 있는 약대를 입학한 케이스여서, 사실, 전적대가 필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조금 늦게 알아본 케이스여서, 다니고 있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조금 그래도 대학교의 성적과 고등학교의 성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대 입학 전에 유학생들이 파운데이션을 거쳐야 한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은 파운데이션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입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IBDP, IB 디플로마 또는 이제 IGCSE, 영국 고등학교 통합 과정이죠. A레벨 인터뷰 이런 부분들 다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엔트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 약대 입학을 위해서 설계된 프로그램인데 파운데이션이 이제 입학 전에 적응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거의 한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거치고 영국 약대나 의대 취업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영국 약대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제 4년의 엠팜 과정이라고 하는 학교와 일부 대학에서는 5년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엠팜 과정이 5년짜리죠. 이렇게 되어 있고 졸업 후에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52주간의 이제 인턴 과정 거치고 나서 맨 후에 GPHC에서 약사 면허를 받게 되죠. 스칸 약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과정에 대해서.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4년제를 마치고 52주 과정을 수행을 하고 예비 약사로서 수행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본 케이스였는데요. 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4년 동안 공부를 한 뒤에 이 52주 1년 동안 예비 약사로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약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병원 또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이제 4학년 돼서 이제 52주 과정을 어플라이를 또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하게 되는 단계이고 4년 그 밑에 있는 5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어, 똑같이 4년제 공부를 하고 5년제 때 이제 52주 과정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4년제 같은 경우에는 그 52주 과정을 저 혼자 스스로 알아봐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5년제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5년제까지 내면서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다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로 제가 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유학생을 예를 들었을 때 스칸 약사님이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실 때 네네. 한국 유학생들은 엠팜 4년제와 엠팜 5년제 중에 어떤 부분들이 더 유리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어, 봤을 때. 간단히 생각했을 때 5년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이 52주 과정을 어, 이제 이건 나중 문제지만 52주 과정을 제가 지원을 해서 그 자리를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이제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 일을 할 수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뭐 좀 이제 부가적인 이제 것들을 좀 스스로 챙겨야 되는데 5년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측에서 다 이제 학비를 내는 입장이니까 비자를 따로 이제 취득하지 않고 한 번에 이제 원키로 딱 끝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 그 영국 약대 엠팜 과정을 보면은 보통 4년제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부 학교만 엠팜 5년제인데 그러면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요소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야겠네요, 학교를.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영국 약사가 되면 뭐 약국 약사, 병원 약사, 연구자 이런 부분들의 제약회사 등에 입사를 할 텐데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네. 영국 약사의 평균 연봉이 이 정도 금액이고 그다음에 영국 약사들은 이제 전문성이 좀 올라가서 5년 차, 10년 차가 돼도 연봉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 영국 약사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하면 페이가 좀 낮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저렇게 적혀져 있는 평균 연봉이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평균 연봉 정도 되는 거고요. 약국 약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갈 때 시작이 저 정도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받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페이 약사분들과 좀 비슷한 정도의 샐러리라고 생각이 되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작이 더 낮아요. 한 3만 파운드대 정도로 시작을 해요. 근데 병원 약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이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팀장급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저것보다는 확실히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좀 더 낮지만 좀 본인이 열심히 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페이가 세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전 슬라이드와 같이 이제 연공 약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시 정리해 보는 슬라이드인데요. 약 9개월 정도의 유학생 파운데이션 거치고 약대 본과 엠팜 4년제 또는 5년제 그 본과로 입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52주의 인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약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과정인데 여기서 영국약대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과 다른 점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약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이제 6년 과정이죠. 그 6년간 기초약학, 임상약학 등 수많은 과목들을 좀 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영국약대는 4년제다.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미국 약대생들이 6년간 배우게 되는 과목들을 영국 약대에서 4년 만에 끝내야 된다. 따라서 재학생들에 대한 그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미국에 비하면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콘 역사님은 어떠셨나요? 이 학교 재학생 과정에서의 어떤 공부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진 않으셨는지요? 어,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어, 이런 코스 자체들이 되게 짜임새가 있고 좀 되게 컴팩트하게 돼 있어서 1년 내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이제 이 영웅의 때 진학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영국은 조금 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옵션이라고 하죠. 그런 일렉티브 같은 추가적인 그런 과목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성적을 정말 잘 받고 싶다면 정말 학교 끝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고 도서관 갔다 학교 끝나고 도서관 갔다 이런 생활을 거의 반복했던 거의 지금 방학이 생각해보 없으셨나요? 방학이? 거의 없죠. 방학이 거의 없죠. 예. 거의. 그래요. 그리고 뭐 학기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방학이 거의 없다. 뭐 음.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시간에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1학기랑 2학기 때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주는 방학이 있어요. 근데 약대는 그게 없습니다. 약대는 그 방학 기간을 따로 주지 않고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이제 나갈 진도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좀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가게 된다면 좀 열심히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확한 통계치라고 보이긴 어렵지만 네. 일반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편차도 심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준비가 좀 소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텐데 음, 이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학년별로 유급을 당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스칸 음. 약사님도 재학생 과정에서 그런 유급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라져가는 그 학생들을 많이 보셨나요? 꽤 있죠. 네, 음, 꽤 있고, 어, 유급, 뭐 정말 이 본인이 약사가 되고 싶다면 유급을 이제 해도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학년, 이제 그 밑 학년을 내려가는 거죠. 그 밑 학년 내려가서 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어, 잘 따라오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론 유급을 2번인가를 당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리고, 어, 한, 한 학년에 모듈을 2개 이상 페이를 하게 되면 또 유급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유급률이 적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게 주변에 뭐 저랑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제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해서 좀 열심히 한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 사실 좀 위험한데라고 생각되면 거의 다 어, 제시를 보거나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제시를 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네. 제시를 페일을 하게 되면 유급이 당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제시도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가면은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에서 메디컬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하고 온 케이스여서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지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유급률이 상당히 적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유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4년에 대한 그 짧은 시간 내 그 학습에 대한 그 부담감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학원들, 요즘에 그 영국 유학원 쪽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그 영국 약대 입학 희망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네네. 부분들은 유학원에서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음,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서 놀라기도 하고 걱정을 음,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어,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국 약대 모든 과정에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럼 파운데이션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하죠.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노팅엄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약 9개월 정도를 진행을 할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0과목 이상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거의 수학의 여러 가지 매스에 대한 어떤 연관된 과목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이 세 과목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약대에 입학을 하고 나서 이 과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약학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파운데이션에서는 보통 과목별 60에서 70% 이상 획득하면 통과가 된다. 그리고 약대 4학년으로 4년제 엠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급률이 30% 이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파운데이션 과목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죠. 약학의 대표,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윗부분들은 거의 뭐 베이직한 케미스트리다.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화원 정도 그 수준일 것 같고, 아래 부분들은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까다로워하는 유기화학 쪽인데, 요 부분도 이제 가장 개념적인 부분들만 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스칸 역사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베이직한 부분과 올가닉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어,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이런 그 챕터에 대한 목차들만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캠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거는 올게닉 케미스트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요것만 봤을 때는 이거를 9개월 만에 이 두 부분을 다 한다는 네. 거는 음, 생각보다 조금 좀 빡시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어,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거의 고3 대학교 1학년 정도의 과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네. 그렇죠. 한국에서 어떠한 학생도 뭐 자사고를 다니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떠한 학생도 이 수능용으로 공부를 하게 될 때 고등학교 교과서에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파운데이션에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반적인 그 케미스트리나 아니면 바이올로지나 아니면 피직스나 다른 것들은 거의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봤던 것들인데 음, 헉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음, 유기화학 이건 뭐지? 이런 관련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때 많은 학생들이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역시 어려워하면서 음, 거의 통과를 겨우겨우 한다. 뭐 이런 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걸 보시면 바이올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스컨 역사님 보실 때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어, 네, 요거는 그냥 거의 기본적인 바이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맞습니다. 이 내용 정도로 해서 저희 그 한국의 고3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크게 문제 없이 약간 수능 수준보다 조금 더 쉬워 보이네요 하면서 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는 문제가 없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에서 좀 고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음,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저희 그 한국 고등학생들한테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는 대학교 수준은 아니다. 음, 고등학교 3학년 이상생이면 이제 충분히 문제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져서 아,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쳐서 문제 없이 본과 과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쉬운데요. 음, 100점 만점에 6, 70점 이거 뭐 문제 없는데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대 본과도 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갖고 본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봤던 노팅엄 대학교,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하고 있는 노팅엄 대학교를 대표적으로 커리큘럼, 학년별 엠팜 과정에서의 커리큘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일까? 뭐 이런 것들. 학교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영국 약대 엠팜 4년제를 운영하는 학교들 대부분이 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르겠지만 비슷하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이제 영국 약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처럼 이제 이수 과목별로 정확하게 구분돼서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 명칭은 좀 다르겠지만 노팅엄 약대의 경우 이제 DMP라는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집중적으로 3년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DMP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죠? 의약품 의료 환자 중심의 통합 과정이다. 드러그 메디슨 앤 페이션트 인티그레이티드 모듈. 결국 이제 모듈이라는 이름은 아마 스컨 약사님도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 모듈이라는 내용. 이게 결국은 네. 프로그램 같은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음, 여기에서 이제 버티컬 테너스가 있고 여기 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 과목들도 이제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 이 DMP 모듈 안에 있는 여러 통합 과정의 과목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빨간색에 있는 과목들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아마 많이 놀라실 텐데 상당한 많은 과목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방금 보셨던 슬라이드의 내용들을 미국이나 한국식의 과목별로 구분을 좀 해본 음,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이올로지 앤 피지올로지는 생화학, 생리학, 미생물학이다. 파르마콜로지 앤 테라피틱스는 이제 약물학, 약물치료학이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에서는 미국 약대에서는 단과식으로 이렇게 과목별로 배우게 되는데 이런 통합적인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이제 영국 약대에서는 통합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어, 어떤 부분을 이 통합 과정에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멈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콘 약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 말씀해 주셨듯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과로 진행을 하지 않고 한 모듈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단과를 통합을 시켜서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 학교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어,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어떤 이런 과,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캠에서 조금 내가 어려워한다. 그러면 이게 1부터 10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구멍이 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점수가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을 좀 잘 내고 싶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모든 게 좀 이렇게 잘 차례대로 짜여져 있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7부터 10 사이에서 구멍이 생기면 거기서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캐나다와 미국 여기와 그쪽과 이 영국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좀 플로우가 있게 공부를 하는 이제 영국 시스템이 사실 점수를 받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험 자체도 모든 게 다 이제 주관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
내가 만약에 그런 구멍이 생기면 이제 주관식으로 답을 쓸 때도 약간 좀 어눌하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점수를 까먹는다고 말씀드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첫 번째 세미스터에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헉,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뭐지? 하면서 1학년 한 학기 동안 많이 헤매고 많이 이제 그 힘들어 하다가 정신 차리고 준비를 해서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부터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 음, 그게 굉장히 힘들겠네요. 첫 번째 이, 세미스터부터 일단은 문제가 생겼으니. 네, 이게 그 유급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음, 뭔가 이제 좀 약간 나 이제 대학생이고 좀 이제 좀 자유도 만끽하고 싶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막상 공부를 딱 시작하는데 이게 뭐 모든 분야를 한 번에 딱 공부해 버리니까 여기서 약간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약간 멘붕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딱 익혔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뭐 한 세메스터 이렇게 지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유급이 생기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확실히. 네, 그렇겠네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이 난이도 높은 과목들을 짧은 시간 내에 문제 없이 그 물 음, 흐르듯이 1학년 첫 번째 세미스터부터 3학년, 4학년까지 쭉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매 세미스터별로 이제 GPA 관리하면서 가려면 결국은 정말 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네요. 사전에 선행학습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렇죠. 뭐 미리 해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확실히 학교를 시작할 때 조금 더 앞서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이런 저희 인터뷰를 보고 지금 영국 약대 입학에 대한 희망만 갖고 있는 학생들이 충격을 받지 않고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먼저 사실 이렇게 좀 뭔가 미리 알고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그렇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확실히 좋은 취지의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입니다. 음, 이제 이 학교의 커리큘럼을 볼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컨 역사님께서 이 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단 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아까 노팅엄 대학교의 커리큘럼하고 또 조금 더 좀 음, 다른 형태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그래도 흡사한 부분도 많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과목들이 아까 노팅엄대에서 배우는 과목들하고 많이 겹치거나 거의 동일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1학년입니다. 이거 스컨 약사님께서 설명 한번 주세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1학년 과정인데요. UCL 같은 경우에는 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그 환자와의 그런 어, 커뮤니케이션과 또 이제 법, 약사법,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가리키는 모듈이 꼭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케미스트리와 바이오, 그 페이 1003이 이제 Body Systems and Therapeutics라고 이 부분이 이제 매년 생기긴 하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모듈 안에 여러 가지 과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건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 이제 뭐 생물학, 생화학, 약물학 이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배우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렇게 학생 1학년이 돼서 이렇게 지루한 좀 이론적인 것만 공부한다기보다는 뭔가 이 모듈 안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그에 반해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수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어, 이 페이 천사 같은 Making Safe and Effective Medicine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화학과 물리화학 쪽인데 이쪽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학생들이. 저도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 때 거의 접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 과목이 유급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이오를 듣지 않고는 학생들이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저 버리시스는 테라피릭인데 그 친구들이 아마 요급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소위 여기서는 이제 회의 1001, 1002, 1003, 1004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봐도 너무나도 많은 과목과 내용인데 음. 이게 스칸 약사님 물리적으로 1학년 1년 동안 다 공부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거의 저희가 수업이 일주일에 거의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돼요. 아 네. 대단한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되는데, 어, 이게 수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습득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따로 공부를 해야 습득이 되는 경우가 당연한 이제 기사고, 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유추해내고 응용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안 돼 있다고 하면 사실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먼저 익히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길 거고, 또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만 답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그런 점수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점수를 잘 받고 싶은 학생들은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확실히 더 여유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칸 약사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이제 학년별로 이런 커리큘럼들을 조금 조금씩 보면 볼수록 유일한 해답은 정말 선행학습밖에 없겠네요. 여기 와서 어,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불가능하겠네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다행히도 이제 네. 캐나다에서 그런 이런 비슷한 학과를 졸업한 뒤에 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1학년 때 정말 좀 편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음, 뭐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정말 저는 이제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한 3-4시간은 이제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뭐 또 이제 즐길 것도 즐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어 만약에 나는 정말 그냥 뭐 패스만 하면 된다. 뭐 아니면은 그냥 뭐 난 점수 상관없다. 그러면은 뭐 그냥 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 뭐 놀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렇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특히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는 모든 학생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인 것 음.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학년입니다. 네, 2학년도 엄청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세요. 네.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윤리나 법 이런 게 또 모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좀 특이점은 이제 Medicines from the Bench to the Clinic이라는 이제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어, 기본적인 케미스트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약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만들고 환자들이 좀 더 편하게 약을 먹을 수 있는지 더 효과적이게 약이 쓰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기본적인 것도 기본적인 이 바탕이 있어야 되지만 그 이외에 이제 뭐 약에 대해서 뭐 약의 종류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약의 성분과 약의 추가적인 성분들이 어떤 게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보완점을 만들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용량을 이제 조금 먹는 대신 효과를 크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이제 수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잘 접하지 않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뭐 바이오나 캠 이쪽에도 많이 그쪽 과를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접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과목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2학년 때는 이 버디 시스템 테라피틱스가 두 모듈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는 뭐 별로 없네 한 네 가지밖에 없네라고 말씀드리지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전 페이지에 보셨던 그 많은 과목들이 이 한 카테고리당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카디올로지라고 하면 이제 어, 심혈관, 심장 질환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인데 이제 심장 질환이 뭐 심장마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뭐 심혈관 질환에서 뭐 이것저것 다 쭉 나열을 하고 이 질병은 왜 생기고 이 질병에 대해서 그 확실히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약은 뭐고 그 약이 쓰이는 방법은 뭐고 약의 효과는 뭐고 부작용은 뭐고 이런 식으로 쭉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1학년 때하고 다른 게 없네요. 똑같이 힘들어 보이네요. 딱 보기만 네, 해도. 네, 확실히 1학년 때보다 양이 더 많아지죠.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난이도도 더 높아 보입니다. 보니까 네, 여기 이런 그 부분들은 네, 페이 2003, 페이 2004 이쪽 보면은 뭐 기초의학, 임상의학과 관련된 어떤 과목 같기도 하고 약학에서 이런 것까지 배우나?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공부하다 보면 약간 내가 의대를 들어왔나라고 생각할 그렇죠. 정도로 네, 네. 약간 내가 이것까지 배워야 되나 아니면 이런 생리학적인 이런 걸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세하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학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전 슬라이드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메디시나 케미스트리나 피지컬 파마시, 아날리시스 파마시 이런 부분들도 2학년 때도 거의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하겠네요. 그렇죠? 네, 보시면 이 분성격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그렇죠. 막 크로마토그래피나 매스 스펙 이런 거를 좀 공부하기가 사실 물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걸 활용하는 건 더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자세하게 배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학년 보겠습니다. 3학년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요.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스컨 역사님이 좀 말씀 주세요. 네, 이 3학년은 약간 뭐 이렇게 좀 비속어로 얘기하자면 약간 헬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 네, 네. 네, 상황이 약간 헬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약간 1학년과 2학년의 양을 합친 정도의 그런 양을 어, 배우기 때문에 뭐 딱 봤을 때는 버디 시스템 테라피릭 하나밖에 없고 윤리랑 법 그냥 계속 배우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로앤 에틱스랑 그 윤리 쪽에서 배우는 게 법과 윤리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오버 더 카운터 약들을 판매할 때 가장 흔히 사람들이 이제 갖고 오는 증상들에 대해서 배우고 떤 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양을 또 배우고 여기 이제 버디 시스템 테라피스 네 번째에서는 어, 이런 그 질병학, 이제 면역학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양도 굉장히 많고 단어도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뭐 퓨처 디자인, 딜리버리,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이 부분에서는 저희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를 운영을 하세요. 이런 바이올로직스 쪽 좀 만들고 이쪽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좀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거 듣다 보면 약간 멘붕에 빠지죠. 저게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뭐 끝나고 보면 혼자 공부하러 딱 보면 약간 그냥 무슨 정말 두꺼운 서적 같은 그냥 그런 거 읽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옵션이라고 써져 있는 건 어, 이거는 그런 일렉티브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데 필수 과목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내가 뭐 한 번쯤은 대학교에서 이 정도는 골라봐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트랜드 A랑 B에서 하나씩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성적에 따라서 좀 내가 뭐 좀 친구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그쪽으로 좀 몰리면 거기서 이제 성적 순으로 자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1, 2학년 성적이 조금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죠. 4학년. 이제 4학년은 거의 끝일 텐데, 이 부분 한번 네. 말씀 주세요. 일단 4학년까지 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그래도 칭찬을 음. 받을 만한 아까 말씀드린 네, 때 유급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기 네, 때문에 네. 좀 칭찬받을 만한 그런 학생들이고요. 4학년 때는 대부분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약대가 석사 학위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4학년 때는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준비하는 1학기 동안 논문을 준비하고 이제 논문을 쓰고 2학기 때는 말씀드렸던 그런 법이나 그런 윤리적인 부분을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제 곧 정말 실무로 나와야 될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어, 그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쌓은 이제 1, 2학년 때 쌓은 지식들을 조금 더 응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약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이 커리큘럼은 이제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커리큘럼이긴 한데, 노팅엄, 브라이튼부터 해서 썬더랜드부터 해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진학하고 있는 학교의 커리큘럼도 거의
이 커리큘럼과 명칭이라든가 일부만 다르지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이 학교를 갈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시고 이제 본인이 가시게 될 학교도 거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년별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될지를 미리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영국 약대 대표적인 학교들, 이제 노팅엄 약대나 UCL 약대의 학년별 커리큘럼을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이제 약학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과목은 결국 이제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가 다른 어떤 이제 기초 약학, 그리고 임상 약학 과목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물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걸 표를 한번 참조해 볼게요. 1, 2학년 때 이제 그 제네럴 케미스트리, 올가닉 케미스트리, 모lecular 바이올로지, 제네럴 바이올로지를 할 텐데 이 전에 프로그램에서 보셨던 것처럼 약대에서 실질적으로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는 별도 과목은 없습니다. 그렇죠, 스칸 작사님? 네, 따로 제너럴하게 배우는 건 없지만, 네. 그게 뭔가 당연히 기본시 되어야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체내 이렇게 딱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과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 과정을 끝나고 곧바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과목들이 제네럴 케미스트리와 제네럴 바이올로지 이외에 이 두 과목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난이도 높은 과목들을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학습 진척도 어렵고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계속적으로 너무 어려운 과목들이 본인한테 숨가쁘게 달려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국 약대를 준비하시고 입학 준비하시면서 지금 아니면 또는 1학년 입학하신 분들, 학생들은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에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되고 입학 전부터 이런 제네럴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에 대한 공부, 선행학습을 반드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본인이 영국 약대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을 때 제대로 알기 전에 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된다. 제대로 알면 그때부터는 충격이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마스터하기 위해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학만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메디패스의 이제 이런 인강 과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받는 게 확실하게 공부하기에 제일 좋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영국 약대 입학생이나 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메디패스의 케미스트리 강의는 클래스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이 영국 약대 파운데이션 입학 전이다. 아니면 파운데이션 과정 중이다. 라고 하면 메디패스의 이제 그 베이직 케미스트리 강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직 케미스트리는 제네럴 케미스트리보다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내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한국에서 문과생이다 아니면은 화학을 공부하긴 했는데 자신은 없다. 그 상황에서 약대 입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예정일 학생 같은 경우엔 이렇게 베이직 케미스트리를 공부하고 근데 나는 화학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 이런 학생들을 실제로 그 약대 1학년 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제네럴 케미스트리를 선행학습용으로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이 약대 1학년이다. 그런데 화학이 영 자신이 없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급하게 제네럴 케미스트리를 빠른 시간 내에 독학이 아니라 메디패스 같은 이런 과외, 이런 강의 클래스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아까 그 스칸 약사님께서 말씀하셨었지 않습니까?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거는 그 파운데이션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올가닉 케미스트리에 대한 그 단독적인 과목은 없으나 이 부분들이 응용 과목들이 너무 많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과목도 빠른 시간 내에 1학년 때
학교 수업과 별개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가 나오는데요. 2학년 때라도 뭐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파르마콜로지, 약리학이죠. 약학 과정에서 또 파르마콜로지 엄청나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파르마콜로지를 저희 메디패스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1학년이고 나중에 2학년 들어가기 전에 메디패스 통해서 파르마콜로지 강의를 또 공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는 저희 이제 메디패스 케미스트리를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을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 베이직 케미스트리,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 저희 선생님들이죠. 모두 다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석박사 학위를 따신 분들인데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영국 약대생인데 미국 쪽에 약대 강의를 하시는 미국 출신 선생님들 안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스칸 약사님 보실 때 미국 대학 출신의 이제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나 이런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를 전공하셨던 분이 영국 약대생을 가르친다. 물론 이제 음, 전공 과목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아주 가장 기본적이 네네. 되는 제너럴 케미스트리, 올캠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솔직히 큰 차이는 없죠. 이거는 그냥, 과목의 문제고, 어, 베이스 케미스트리라는 거는, 누구나, 뭐 이게 영국이나 뭐 캐나다, 미국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이거를 효율적이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들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거는, 어, 그렇게 뭐, 다르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컨 역사님도 저희 인터뷰 전에 저희 이 케미스트리 강의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메디패스 케미스트리 강의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아, 네. 저도 이제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미리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제 캐나다 대학교에 있을 때 1학년 때 그때 배웠던 케미스트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운이 좋게도 캐나다에서 졸업을 하고 영국을 간 케이스여서 굉장히 쉽게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바이오나 케미스트리라는 그런 과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한 과목이었고 미리 그렇게 공부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그 학습 자료를 보고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 걸 보면서 느낀 거는 캐나다에 있을 때 듣던 수업들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찌됐건 이런 그 퍼스트 랭귀지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듣는 수업이 조금 더 와닿는 거는 사실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바이올로지 관련된 강의는 좀 볼 예정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 케미스트리하고 같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입학 예정 학생이다, 파운데이션 과정이다. 그러면 메디패스의 베이직 바이올로지 또는 이제 제너럴 바이올로지를 공부할 수 있고 학생이 지금 약대 재학생 1학년이다. 그러면 당연히 제너럴 바이올로지는 당연히 하고 이제 뭐 셀룰러 바이올로지, 마이크로 바이올로지가 있는데 여기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셀룰러 바이올로지나 마이크로 바이올로지는 결국은 제너럴 바이올로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제너럴 바이올로지만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밑에 있는 셀룰러 바이올로지, 세포생물학, 이제 미생물학 이런 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네. 제가 이 바이오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걸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가 그런 메디컬 바이오 전공을 할 때 듣던 그런 제너럴 뭐 그 이상의 이제 바이오를 그런 듣는 기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수업 수준을 듣고 만약에 그런 바디 시스템 테라피 모듈을 들었다 하면은 정말 더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대 2학년에서는 이제 바이올로지에 연관된 응용 과목, 전공 과목들, 뭐 피지올로지, 바이오 케미스트리, 휴먼 아나토미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가장 중요한 전공 과목들이 이제 생리학, 피지올로지, 바이오케미스트리, 뭐 이제 아나토미하고 파르마콜로지 쭉 넘어가는 거죠. 이런 과목들. 그러면서 이제 클리니컬 파르마시, 파르마콜로지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 스컨 약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영국 약대, 뭐 DMP 모듈, 여러 가지 어떤 모듈 프로그램에 1학년 때부터 퍼즐 맞추듯이 하나부터 처음부터 맞추어지지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구멍이 어딘가에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패스에서 진행하는 이런 베이직 바이올로지, 그다음에 제너럴 바이올로지, 여기 빨간색으로 테두리 져 있는 이런 강의들이 워낙 중요하다. 미리미리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답인 것 같습니다. 메디패스 영국 약대 입학생, 재학생들을 위한 바이올로지 강의를 보면 케미스트리와 동일하게 여기 그 미국 대학 출신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제너럴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명문대죠. UIUC, 일리노이 주립대, 얼바나 샴페인 이쪽에서 이제 케미스트리를 전공하셨던,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도 전공하셨던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베이직 바이올로지는 뭐 유타 주립대, 미국에서 졸업하시고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신 다 경험이 풍부하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믿고 바이올로지 강의를 들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보면 이제 메디패스 저희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메디패스는 그냥 학원인가? 렉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가? 뭘 하는 곳이지?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메디패스는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약대, 의대, 치대에 대한 입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드미션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해외 의치약대, 입학부터 졸업, 면허 취득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컨설팅,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재학생용 렉처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 우리 스칸 약사님처럼 한국으로 리턴을 해서 한국에서 약사 시험, 의사 시험 같은 국가고시들을 준비하실 때 또 그 부분에 대한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결국은 메디패스는 학생이 해외, 미국, 영국, 호주, 헝가리, 일본 해외 의치학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약사, 의사, 면허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한다.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스컨 약사님께서 영국 약대 입학 전의 학생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약대 희망을 하고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 대해서 영국 약대 과정과 영국 약사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국에서 약대를 나오고 약사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조금 더 영국 약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영국 약사는 이거는 뭐 한국 약사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영국 약사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이제 환자들이 병원을 먼저 가는 것보다 약국을 먼저 오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효율적이게 아니면 내가 더 환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게 영국 약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단지 내가 이제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 해서 약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약사의 근본적인 그런 희생정신, 봉사정신을 생각을 해서 좋은 약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적지 않은 금액을 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네, 기원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스컨 약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국 약대 관련된 어떤 뭐 재학생 과정,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컨 약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